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ERP에게 2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4회차 이고요. 자, 학교자 발표는 8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날 화요일이었고요. 그래서 합격하자마자 바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번 9월달 시험 대비를 확실하게 ERP 회계 2급 이론과 실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차는 103회차고요. ERP도 참 오래 했습니다. 이제 1년에 이제 6번 해가지고 대략 한 10년 넘게, 거의 한 15년 가까이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됐긴 했고, 그래서 ERP도 시험도 많이 응시를 했고, 그만큼 이제 ERP에게 2급은 합격자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면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1에서 10번까지 한 파트, 11에서 20번까지 한 파트 해서 총 두 파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번입니다. 자, 거래처 구분이 일반으로 등록된 거래처 중 거래처 분류가 1000번 강남구로 설정된 거래처는 몇 개인가? 입니다. 자, ERP에게 2급을 하기 전에 ERP에게 2급은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문제의 키워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실기는 문제은행식을 벗어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각 99.9% 이고요. 0.1%는 약간 벗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은행식에 해당하는 1에서 3번은 시스템 관리에서 출제됩니다. 근데 이 형태가 문제 형태가 A형에서 D형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 경우 A형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에서 14번은 이제 회계관리 쪽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부터 20번까지 6문제죠. 이거는 세무관리 쪽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이런 패턴과 문제 키워드가 출제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대한 키워드는 거래처가 키워드가 됩니다. 여기가 키워드죠. 자, 그러면은 시스템 관리에 있다고 했었고, 시스템 관리를 클릭을 합니다. 자, 시스템 관리를 클릭하면은 시험을 딱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다 펴놓고 딱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디가 어딘지 이제 보면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이니까 거래처 등록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 등록은 여기 일반 거래처 등록과 금융거래처 등록이 있는데 거래처가 일반으로 돼 있으면은 일반 거래처 등록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일반 거래처로 클릭을 했고요. 자, 일반 거래처는 현재 지금 강남구로 설정된 거래처는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딱 하나씩 뒤져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찾는 방법이 있는데 좀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관악구로 되어 있잖아요. 거래처 분류가. 여기에 이제 강남구로 되어 있는 게 몇 개인지 이제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있죠. 현강공업. 자, 여기 있죠. 신흥전자 2개. 여기 있죠. 3개. 유신상사. 자, 이렇게 보면은 찾으면은 3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지금 강남구는 1번부터 93번까지 뒤져보니 3개가 존재를 하더라. 이렇게 이제 찾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조건 검색에 클릭을 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요. 조건 검색에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조건 검색에 우리는 강남구에 대해서 찾아요. 그러면은 거래처 분류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여기에 강남구로 클릭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이제 강남구로 해주면은 검색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딱 강남구만 딱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현관공업, 신흥전자, 유신상사,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아까 3개였죠. 그래서 조건 검색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거래처 분류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더라. 그래서 3개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편안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로 설정된 거래처 몇 개? 그렇죠. 1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번입니다. 자, 당사에 계정 과목 등록을 조회하여 계정 과목 중 거래처별로 2월 되는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 딱 적혀 있어요. 계정 과목 등록이라는 부분이 키워드가 되고요. 그러니까 2월이라고 해서 뭐 2월 등록 여기 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계정 과목 등록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처별로 2월 되는 계정 과목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번호는 여기 위에 보신 번호가 있잖아요. 이 번호를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자, 당좌자산입니다. 자, 107번 단기매매증권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봐야 될 부분은요, 이거예요. 보면은 이제 거래처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래처명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거래처명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2월 항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 만약에 체크가 돼 있다고 하면은 2월이 되는 게 맞고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이거는 2월이 안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단기 매매 증권에 해당하는 이 거래처명은 체크가 안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2월이 안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상및 출금입니다. 외상및 출금은 거래처에 보아하니 딱 여기에 딱 체크가 돼 있죠. 그 뜻은 뭐냐면은 2월이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206번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는 거래처에 이제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가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감자차익입니다. 감자차익은 밑에 342번이니까 342번 해당하는 부분을 따라가면 돼요. 여기 있죠. 없죠. 이거는 원래 이제 감자차익은 거래처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2월 항목 해제에 체크가 돼 있는 부분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사원 중 전표 승인 해제 메뉴를 이용하여 미결 전표를 승인 처리할 수 없는 사원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전표 승인 해제 메뉴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권한 설정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사원 등록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수정, 승인, 미결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표 승인 해제는 그 권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회계 관리로 이제 변경해 주고요. 모듈 구분을 회계 관리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보시면은 전표 승인 해제 메뉴를 이용하여 미결 전표를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원은, 그러니까 전표 승인 해제가 이렇게 딱 오른쪽 라인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제 권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왼쪽은 그냥 메뉴판이라 사실 이건 안 봐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ERP는 이 사람의 권한이 있냐 없냐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찬은 승인 처리 가능하죠. 그 다음에 김종민입니다. 김종민은 전표 승인 해제 가능하죠. 권한이 딱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는 것만 딱 골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신소율 전표 승인 해제 있죠.
그러면은 전표 승인 해제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박해수에 보시면은 전표 입력 외에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전표 승인 해제를 못합니다. 박해수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해당하는 이 박해수는 전표 승인 해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뭐 그러면은 이제 뭐 사원 등록에서도 혹시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사원 등록은 제가 이제 약간 보험 형식으로 얘기를 했는 거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정 승인 미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수정하고 승인은 전표 승인 해제가 이제 권한이 딱 있어요. 해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만 있다고 해서 100% 맞다고 이렇게 이제 보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신은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100% 맞다고는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이제 사용자 권한 설정도 같이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김은찬, 김종민, 신서율은 지금 회계 입력 방식 미결돼 있잖아요. 근데 전표 승인 해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보장을 못하는 부분. 그래서 박혜수는 승인인데 회계 입력 방식은 승인인데 그 전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맞지는 않으니,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원 등록을 본 다음에는 그 사용자 권한 설정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4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선급 비용에 대하여 기간 비용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 12월 말 결산 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4번부터 14번까지는 회계관리 쪽으로 보아줍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기간 비용입니다.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자, 기간 비용이고요. 이 키워드가. 그래서 메뉴에서 보면은 이 기간 비용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기간 비용 현황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간 비용 현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 많은 것 중에 여러분들이 다 파악 못하면은 40분이 4초 만에 끝나버리는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다 못 풀고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꼭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기간 비용 현황이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기표 일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해주면 되고요. 선급 비용입니다. 자,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또 보아하니 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을 2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거를 계산기로 다 두들겨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시험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기간 비용 현황을 잘 클릭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면은 계약 기간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조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기표 일자는 24년 1월 2일, 이제 2년짜리 계약이고요. 2년짜리 계약이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이제 보면은 조회 기간 비용이라고 있어요. 이 금액. 조회 기간 비용. 그러니까 이 금액이 뭐냐면은 24년도에 해당하는 비용 금액이 돼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2월이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조회 기간 비용이 이번 연도의 비용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 얼마예요? 4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의 2급 문제 5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부문별로 판매비와 관리비,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도중 총무부 부서의 부문이 잘못 등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총무부 부서의 부문을 관리 부문으로 변경 작업 진행하고 큐브의 2024년 2분기 관리 부문에서 판관비로 사용한 차량 유지비 금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일단 키워드는 여러 가지예요. 일단 사항을 먼저 보면은 첫 번째는 총무부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잘못 등록을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관리 부문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부서에서 잘못된 거죠. 부서에서 잘못된 거고, 두 번째 키워드는 여기입니다. 분기가 돼 있죠. 분기, 반기, 월별로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 항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관리 항목별, 손익계산서인지, 원가명세서인지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차량 유지비 금액 있죠. 이거는 판관비죠. 그래서 관리 항목별, 비용은 손익계산서 쪽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이용을 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는 총 두 가지. 첫 번째는 부서 등록,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첫 번째는 시스템 관리에 클릭을 해서 부서 등록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총무부가 지금 영업 부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 부문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끝까지 치고 그 다음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ERP는 엔터를 끝까지 안 치면은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등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분기죠. 아까 분기라고 되어 있으면은 관리 항목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냐면은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있어요.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보시면은 여기 관리 항목별 차량 유지비는 비용 계정 항목 즉 손익계산서에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서 보냐면은 아까 우리가 부문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부의 부문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부문별로 자 클릭합니다. 2분기니까 4에서 6월로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 부분 해놓고 이렇게 해주면은 관리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무부하고 아까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포함해주면 돼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금액은 얼마? 146만원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근데 예전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6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2024년 6월 말 결산 시 받을 어음에 대해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자, 이 문제 이제 다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소모품 대체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나오니 대손 충당금 관련된 문제, 소모품에 관련된 문제는 재무상태표를 꼭 보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재무상태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2024년 6월 말로 해줍니다.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어디? 받으럼 1%입니다. 자, 이 금액이죠. 2억 9,500만원. 2억 9,500만원의 1%는 얼마냐면은 295만원이죠. 자, 이 금액을 이제 채워넣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항아리 신주단지에 보면은
이 금액에서 295만원만큼 내가 채워 넣어야 될 예정이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금액을 보아하니 대손 충당금이 150만원만큼의 딱 금액이 적립돼 있어요. 그러면은 항아리 신주단지 안에는 295만원만 딱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 넣으면 돼요? 그렇죠. 145만원만 추가로 이제 적립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액이 145만원이고요. 플러스인 경우에는 답이 1번이고요. 마이너스 경우에는 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적립은 플러스예요. 예, 그럼 그 다음 도로 내보내는 거나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계정 과목 모르더라도 플러스는 이렇게 처리하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처리한다 라는 정도만 보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폐기 2급 문제 7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매월 수입 지출에 대해 일자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2024년 3월과 비교하여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일자별 자금 계획 수립입니다. 자, 이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자, 자금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냥 자금 관리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예산이라 적혀 있다. 그러면은 예산 관리 쪽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 보시면은 자금 관리 쪽에 있습니다. 자,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자, 계획 예언은 언제냐면은 2020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필요 없는 이거 위장이죠. 순간 잘못했어요. 자, 여기에 고정자금에 좌클릭. 고정자금에 좌클릭을 하면은 문제 바꿨네. 보안용역 사무실 임차료 직원급여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월 고정으로 이제 지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고정으로 지출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수기 이용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콩 이용료도 있고 그 다음에 매월 이제 고정 지출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통신비도 있고 뭐 등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정 자금 등록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보면은 기간을 이제 봐줘야 돼요. 특히 기간에 여기 보면은 제급 기간 있죠. 여기 2024년 3월 20일 이게 이제 보안 용역이 지금 2024년 3월 20일에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4월달부터는 지출이 돼야 안 돼요? 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이제 고정적 지출되는 금액과 3월을 비교하면은 이제 보안은 이제 3월 20일에 끝났으니 6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지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예요? 그렇죠. 60만 원만큼은 내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8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업무용 승용차 12A8087 소렌토 차량에 대하여 운행기록부를 작성합니다. 2024년 1월 한 달 동안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업무용 승용차가 키워드가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요, 그 메뉴에 업무용 승용차라는 그 이제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차량 관리라고 하면은 차량 등록에 보면 되고요. 업무 사용 비율을 보려면은 운행 기록부를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 기간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차량인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소렌토 12A8087에 대해서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8087에서만 보면 되고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 비율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오른쪽 제일 끝남 보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뭐 계산하고 싶다 하면은 이 금액에서 260 나누기 400 이렇게 해도 65%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업무 사용 비율 여기서 바로 보셔도 되고, 요 밑에 거는 안 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사용 비율은 얼마예요?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ERP회계 2급 문제 9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를 작성하던 중 핵심 ERP에 증빙을 연결하는 작업에서 현금 영수증과 계산서 증빙 연결이 누락된 것을 확인합니다. 아래의 적격 증빙별 전표 증빙과 같이 누락된 증빙 연결한 후에 2024년 한 해 동안 지출된 각 증빙별 합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키워드가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입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여기 키워드가 되고요. 지출 증빙 서류검토표는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증빙 설정에 자, 클릭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누락된 거를 다시 추가해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해가지고 F2번 누르고, 자, 여기에 9A 현금 영수증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40 계산서입니다. 40 계산서는 증빙 연결이 누락된 걸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은 계산서로 해주면 예, 계산서 증빙 연결 누락되었다. 그래서 2번 계산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끝났죠. 이렇게 현금 영수증 연결했고 계산서 연결했고 연결했으면은 종료.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표 증빙 연결 다 해놨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지출된 각 증빙별 합계금액 옳지 않은 것으로 모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화면 변환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냐면은 이 합계금액을 보아주시면 돼요. 잘못 봐서 위에 거랑 밑에 거 같이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이 위에 거랑 이 밑에 거랑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봅시다. 계산서 얼마냐면은 68만원입니다. 현금 영수증 얼마냐면은 85만원이에요. 틀렸죠? 25만원이 아니 25만원이 아니고 85만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연결이 안 됐을 때는 금액 자체가 없는데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85만원이더라 이제 이렇게 뜨는 거죠. 그 다음 세운계산서 643-400-0001입니다. 맞죠? 그 다음 신용카드 법인 350만원 맞죠? 그래서 이 틀린 거 몇 번?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ERP회계 2급 문제 10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 11월 말 발생한 미결 전표를 승인 처리한 후에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 11월 말 현금 계정 과목의 잔액을 조회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끊어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전표 승인을 해줘야 돼요. 미결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표 승인을 해주고, 그러면 전표 승인을 해줌으로써 현금의 계정 과목이라니까 현금이 키워드예요. 그러면 어디서 볼 거냐면은 현금이 키워드면은 현금 출납장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표 승인 해제, 두 번째는 현금 출납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전표 승인 해제를 자 클릭합니다. 자, 결의 기간은 언제냐면은 2024년도 11월 말입니다.
자, 현재 지금 보통예금 입금으로 돼 있고요. 현금이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금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존 금액에 마이너스 80만원만큼 해준 금액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해줘요. 여기 체크해주고 그 다음 승인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승인 처리 눌러줘요. 자, 승인했죠? 그러면은 여기 승인해 보면은 조회를 해요. 그럼 아까 우리 보통예금 입금에 기문차 이름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줘요. 자, 그럼 첫 번째 끝났고, 두 번째는 현금만 보면은 현금 출납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11월 말 거를 할 때 11월 말 것만 잔액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거부터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11월 말자만 잔액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지막 잔액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22140001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80만원을 만약에 차감 전 금액으로 보면은 2번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지금 미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잔액이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답은 정답이 아닌 거죠. 2번은. 그래서 정답은 반영한 후의 금액은 422140001이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